안녕하십니까. 현대건설 토목사업본부 해외사업실 양성만 책임입니다. 콜롬비아 배후 하수처리장 시공 사례라는 주제로 저희가 중남미 봉사를 하면서 체득한 경험을 나눠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중남미 시장 특징을 간단히 살펴볼까 합니다. 중남미 건설 시장의 전체 규모는 전 세계 시장의 약 5% 수준이며 가장 규모가 크다는 브라질, 멕시코 정도가 우리나라와 비슷한 수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체감한 중남미 건설 시장은 약간의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선 스페인 건설사의 시장 지배력이 상당하다는 것입니다. 다만 오랜 기간 이어온 언어적, 문화적 기반이 여전히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기는 했습니다만 스페인 업체들의 과도한 클레임 문화, 식민시대에 대한 일부 반감 등으로 인해 그 영향력은 점차 약화되고 있었습니다. 또한 신문기사를 통해 익히 접하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브라질 오데브러시사의 부패 스캔들 여파는 아직도 시장 곳곳에 여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중남미를 호령했던 브라질 건설사들이 완전히 몰락하였고 그 공백을 메우고자 신흥주자들이 젠걸음을 재촉하고 있었습니다. 여타 건설 시장과 마찬가지로 중국 회사들의 진출 러시는 역시 대단했습니다. 다행히도 상대적인 호감도는 낮아 보였고 일부 미국 영향권에 있는 국가들의 경우 반감 움직임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희 현대건설은 지난 2000년 이 시장에 처음 진출하였고 이제까지 총 7개 국가에서 8개 프로젝트를 수주 약 80억 불의 누적 수주고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교량, 메트로, 항만, 공항과 같은 토목 및 사회 인프라 시설에 그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올해 들어 약 28억 불 규모의 파나마 메트로 3호선 공사, 5억 불 규모의 페루 친체로 공항 공사를 수주하여 시장 비중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배후 하수처리장 공사 개요입니다. 콜롬비아 최대의 현대식 하수처리장으로 초당 약 5톤, 하루 최대 43만 톤의 하수를 처리할 수 있는 하수처리장입니다. 특히 본 시설은 수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바이오 가스를 활용하여 전체 소비 전력의 약 30%를 충당하는 친환경 하수 처리장입니다. 사업비는 약 4천억 수준이고 공사 기간은 총 81개월이 소요되었습니다. 당사는 스페인 악시오나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였고 당사의 우수한 시공 능력, 신선한 코리안 이미지, 악시오나사의 풍부한 수처리 실적 등을 어필하여 수주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2019년 6월 완공하여 현재 인접도시 하수량의 약 95%를 처리, 약 320만 명의 생활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 전경과 세부 시설물 사진입니다. 본 시설은 크게 전처리 시스템, 수처리 시스템, 슬러지 처리 시스템, 그리고 에너지 재활용 시스템으로 구분됩니다. 하수처리 시스템은 화면 번호 순서대로 진행되는데 하수가 1번 유입부로 들어와 2번 전처리 시설, 4번 침전지, 5번 포기조 등을 거쳐 12번 유출부로부터 약 200m 이격된 인근 메데진강에 방류되는 구조입니다. 이때 발생한 반송 슬러지는 저장조, 소화조, 농축조, 탈수조 등을 거쳐 고용화 형태로 방출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이오가스를 활용한 전력 생산 시설은 10번 시설이며 11번은 현대식 종합제어센터, 즉 운영동입니다. 이 운영동 주변은 뛰어난 외관, 산책로, 주민 편의시설 등을 적용하여 현지인들로부터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콜롬비아 수처리 사업 특징을 요약하였습니다.
우선 콜롬비아의 경우 현지 수처리 전문 기업의 부재로 인해 글로벌 기업의 시장 지배력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으며 하수처리장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매우 높은 반면 재원 조달 한계 등으로 인해 많은 사업이 동시에 발주되고 있지는 않은 실정입니다. 양국의 수처리 사업 특징을 간략히 비교하였습니다. 우선 하수도 보급률의 경우 숫자상 엇비슷해 보이기는 합니다만 이는 단순한 하수관로 시설 또는 1차 고용물만 처리한 후 그대로 방류되는 시설까지 모두 합친 것이기 때문에 매우 과대평가되는 수치입니다. 저희가 느낀 콜롬비아의 실질적인 하수처리율은 대략 50%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하수처리 공법에 있어서도 한국의 보도처리 공법과는 달리 보편적 방식의 2차 처리, 즉 생물학적 처리 방식이 주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콜롬비아 하수처리장 총 개소는 한국의 10분의 1 수준이며 최대 규모 처리시설 역시 콜롬비아 43만 톤, 한국 163만 톤으로 큰 차이가 납니다. 종합해보면 중남미 국가의 하수처리장 사업은 그 수준 및 시장 성장성 측면에서는 매력적일 수 있겠으나 이를 실행할 재원이 부족하고 환경사업에 대한 민간 투자 사례 역시 그리 많지 않아 다소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연이어 발표되는 내용은 저희 현대건설이 공사를 수행하면서 느낀 이 지역만의 특징입니다. 다소 주관적이고 특정 분야에 국한된 내용일 수도 있겠으나 실제 저희가 몸으로 체감한 내용이들이기 때문에 흥미롭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공기지원 이슈입니다. 전 세계 어디서나 공기지원 분쟁은 늘 발생하기 나름이고 그 원인 역시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지역 발주처의 경우 이 이슈에 대해 상대적으로 반대하고 이를 원만하게 타결할 사례들이 상대적으로 많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보면 이는 매우 주관적인 의견이라 생각할 수 있으나 우측에 정리된 실내 PPP 사업의 분쟁 통계를 살펴보면 일정 수긍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1997년부터 2015년까지 발생한 총 157건의 분쟁 사례를 모두 분석해 본 결과 총 75건이 중재를 통해 해결되었는데 이 중 공기 관련 이슈는 단 9건, 6%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저희가 타 지역에서 경험했던 통상적인 사례와는 분명 차이가 나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서두에서 잠시 언급했던 브라질 오데브러시 관련 스캔들입니다. 이 사건은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남미 최대의 건설사인 오데브러시사가 주요 각국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사업 관련 뇌물을 공유한 부정부패 스캔들 사건입니다. 현재까지 총 13개국 100여 건이 확인되었고 이로 인해 동사는 각국 정부들로부터 총 4조 원 이상의 벌금을 납부하기에 이릅니다. 결국 2019년 해당 기업은 파산하였고 현재 법정 관리 중에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오데브러시는 이 사건으로 인해 주요국 재정사업 입찰에 참여 자체를 못하고 있고 이에 연루된 각국 기업들도 유사한 제재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즉 중남미 건설 시장이 재편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사건으로 인해 정부기관의 감시 감독이 큰 폭 강화되었고 이에 따른 행정 지연, 담당 공무원의 권한 축소, 책임 회피, 그에 따른 의사결정 지연 등은 공사 진행의 주요한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역으로 생각해보면 중남미를 활용했던 대기업 상당수가 직접적인 제재 대상이 되면서 대형 사업의 경쟁 강도가 감소되었고 일부 기업에게는 호재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건설 회사의 경우 근면 성실의 이미지, 기술 경쟁력, 품질 관리 능력 등과 결합되는 경우 기회 요인이 될 수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클레임 문화입니다. 스페인 건설사들의 영향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중남미 전반에는 클레임을 통한 적극적인 권익 실현 정서가 매우 팽배해 있는 것 같습니다. 중남미 클레임 특징을 살펴보면 법적으로 합리적인 클레임을 보장하고 있다는 점, 타협이 안 되는 경우 중재 등의 분쟁 해결 제도가 매우 보편화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의외로 시공사 승소 사례가 많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2018년 이후 페루에서 발생한 주요 클레임 20건을 조사해보니 모든 경우에 있어서 건설사가 승소하거나 또는 부분 승소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매우 흥미로운 사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만 우측에 소개하고 있는 스페인 사시르사의 파나마 운하 클레임 사례는 그 정반대의 경우입니다. 과연 스페인 건설사들이 왜 중남미 시장에서 그리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였습니다. 간단히 요약하면 스페인 사시르사는 2009년 7월 파나마 운하 확장 공사를 31억 불에 수주했습니다만 이외와의 가격 차이가 10억 불 이상 벌어지면서 저가 수준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사시르가 이 공사 수행 과정에서 약 15억 불, 한화 1조 7천억 원 수준의 공사 손실이 발생하였고 이를 만회하고자 발주처를 상대로 총 5건에 걸쳐 62억 불에 달하는 클레임을 제기하기에 이릅니다. 아무리 손실이 발생하였다고 해서 본인들 계약고의 2배에 달하는 한화 7조 이상을 클레임한다는 것은 저희 상식으로는 잘 이해가 가지 않는 대목입니다. 아무튼 사시르사는 현재까지 3건의 사건에 대해 패소가 확정되었으며 남은 2건에 대한 시장의 반응도 그리 우호적이지는 않습니다. 이와 같이 일단 저가 수주한 후에 수행 손실을 클레임으로 만회해보겠다는 계획은 발주처에게 상당한 경계감을 주고 있고 시장의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 아국의 일종의 발주처 존중 문화는 현지에서도 분명 환영받는 분위기는 맞습니다만 공과사를 명확히 구분하는 현지 문화 정서상 합리적으로 분석하고 판단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치안 관련입니다. 배유 현장을 운영하면서 주요 직책자들에 대한 치안 관련 이슈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큰 사건으로 이어진 경우는 없었습니다만 이는 심리적인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안정적인 현장 운영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배유 현장에서도 숙소 부지 선정, 공사 수행 과정에서의 경호비용 증가 등의 이슈가 있었고 전문업체를 활용한 경호비용에만 약 230만 불이 지출되었습니다. 국가 위험도에 따라 다르겠으나 직원 안전 확보를 위한 치안 비용은 지속 증가 추세 중에 있음을 반드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현지 특수성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언어와 의사소통의 문제, 당사 역시 가장 힘들었던 부분입니다. 통상 영어와 스페인어가 동시에 가능한 현지 엔지니어는 매우 제한적이며 경력이 짧고 전문성이 부족해서 업무 효율성이 매우 떨어지게 됩니다. 현지인 또는 교포를 활용할 수 있겠으나 언어와 문화에 익숙한 현지인의 경우 아국 기업 문화에 적응이 어려운 경우도 있고 아국 기업 문화에 익숙한 한국인은 현지 언어와 문화 습득에 지나치게 긴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언어 문화 문제는 장기적인 과제로 치밀하게 접근하셔야 합니다. 사회적 특수성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가 겪었던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콜롬비아는 마약 코카인의 생산 유통 1위 국가인데 코카인 제조를 위해서는 반드시 황산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문제는 저희 배유 현장 역시 수처리 프로세스를 위해서는 황산이 꼭 필요했는데 이러한 사회적 특수성으로 인해 복잡한 법무부 인허가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고 그 절차에 약 6개월이 소요되었습니다. 사회적 특수성을 이해하고
이에 따른 작업 계획, 조달 계획 등을 수립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재원입니다. 중남미 건설 시장은 변화하고 있으며 그 트렌드를 이해하고 적절히 활용하는 경우 아국 기업에게는 큰 기회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인 특유의 성실 신뢰 이미지는 현지 주요 관계자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환경사업의 경우 발주처의 시설 요구 수준, 사회적 니즈를 반영한 맞춤 전략을 수립하셔야 합니다. 현재 중남미 환경시장은 질보다는 양 위주의 성장이 시급합니다.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시설 등을 접목하는 경우 수주 경쟁력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신흥시장 진출 과정에서 일정 수준의 시행착오는 반드시 경험하게 됩니다. 공기지연, VO 클레임, 언어 문화 문제, 노무 치안 등의 사례를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생소한 경험을 서로 공유하고 공동 대응하려는 움직임은 신규 진출을 계획 중인 분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국 건설사들의 해외 진출 노력이 더욱 확대되기를 희망합니다. 관련 부처 및 정부기관은 관련 예산을 확대해 주시고 설계사는 이를 활용하여 설계 경쟁력을 글로벌 최고 수준으로 하루속히 끌어올려야 합니다. 이러한 앞단의 투자와 노력은 분명 후발 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금일 발표가 중남미 건설 시장을 이해하시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술 교육 및 전문가 육성, 하수도 홍보 교육과 하수 관련 정보 지원센터 설립에 관한 내용을 수록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 투자 사업 리스트입니다. 본 마스터 플랜 수립을 위한 세계안이 시설 투자 사업 리스트입니다. 세계안 중 유엔부, 샌안토니오, 울반의 3개 지역 통합 하수처리전 건설하는 일환을 우선 협력 사업으로 제시하였고 이 중 1단계 사업에 대하여 금액 후속 단계로서 현재 마스터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앞서 제시한 1단계 사업 중 우선 협력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에 관한 내용입니다. 다음과 같이 1단계 계획은 마스터 플랜을 수행한 6개 지역 중 가장 밀집도가 높은 유엔부시와 샌안토니오시를 대상으로 하였고 시설 용량, 하수처리 시설 용량은 21,000톤, 보수 관로는 214km의 부설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1단계 지역에 대한 단계별 설치 계획들입니다. 다음 전체 지역은 우선 협력 사업의 일환에 해당하는 지역이고 이 중에 초록색으로 표시한 샌안토니오시와 유엔부 일부 지역이 1단계 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선 협력 사업 대략 사업입니다. 다음과 같이 단계별 및 1차 처리 시설과 2차 처리 시설 적용시를 구분하여 제시하였습니다. 1단계 21,000톤 하수처리 구역이 2차 처리를 반영 시에는 약 1억 300만 불이 소요되는 것으로 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재원확보 방안에서 관련 법규 현황입니다. 재원확보 방안 중 파라과이 투자법과 세법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파라과이는 PPP, PF, 컨세션 법을 제정하여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파라과이 배당금은 약 25%의 추가세율을 부과하고 있고 부가세는 10%, 재산세 2% 위에 이중과세 방지 조약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 추진 방안별 적격성 VFM 분석입니다. 국가재정사업인 PSC 방식과 PPP, PF 방식, 그리고 ODA 차관 방식을 검토한 결과 ODA 차관 방식이 거치기간 및 낮은 이자율, 파라과이 정부 입장에서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검토되었고 차관 도입으로 사업 추진하는 ODA 추진 방식은 EDCF 차관 조건을 비교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마스터 플랜 수립을 통한 정책 반영 성과입니다. 다음과 같이 마스터 플랜 수립 이후에
2018년 8월 MOPC 답산 상하수도 국에서 발행된 상하수도 국가계획 자료입니다. 다음과 같이 금해 아선시온 남부에 위치한 센트럴주 6개 도시의 하수관리 마스터 플랜 수립 내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MOPC 홈페이지에 최종 보고의 행사 수행 내용과 하수관리 마스터 플랜 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센트럴주 수의 인구가 약 39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내용과 금해 마스터 플랜 수립은 대한민국 정부의 재정 및 기술 지원으로 수행되었다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020년 연말에 파라과이 코트라 지사에서 주최한 MDB 프로젝트 프라자에서 금해 수행한 마스터 플랜 수립 내용이 MOPC에서 우선 사업으로 등재된 사업임을 다시 한번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내집말입니다. 네, 현재까지 추진한 사업에 대한 사업 추진 결과를 한번 검토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파라과이의 하수처리가 전반적인 문제점을 진단하였고 환경 개선 방안에 대하여 검토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마스터 플랜 수립 결과를 파라과이 정부 환경 정책에 활용토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환경 개선 관련하여 정부 주도적이며 국가 우선순위 사업에 선정하게 되었고 하수 처리 정책을 위한 로드맵을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이에 따라 한국과 파라과이의 하수 처리 분야의 교류가 확대될 전망이고 다섯 번째로 한국과 파라과이 간 환경 협력이 강화될 전망으로 현재 수행 중인 우선 협력 사업 1단계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하여 협력 관계가 보다 강화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 추진 시, 향후 사업 추진 시 예상되는 수업 분석입니다. 강점과 기회로는 환경 분야 인프라 투자의 중요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점과 그리고 2023년에 파라과이에 위치한 세계 두 번째로 큰 이따이프 댐의 브라질과의 재계약을 통하여 재정 수지 개선을 기대하고 있는 점입니다. 이후 기회로는 한국 기업에 대한 인지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점, 또한 다자개발 행에 대한 융자 사업 기회가 풍부하다는 점이 들 수 있습니다. 약점과 위험 요소로는 현재 정부 재정 부족으로 사업 추진에 소극적이고 코비드19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경제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험 요소로는 난민 문화 및 사업 승인 절차를 고려시해 사업 추진이 장기화될 우려가 있고 정치 등 여건에 따른 진행될 우려가 있음을 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런 장점과 약점 분석을 통한 세부 전략을 제시해 보았습니다. 파라과이 투자법을 활용하여 인프라 사업을 선제적으로 제한합니다. 이는 사업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사업 기반을 확대하는 전략. 다음은 그간 사업을 추진해 오면서 어려웠던 점을 정리하여 보았습니다. 파라과이는 통계 자료가 부족하여 기초 자료 데이터를 수집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그간 다수 시행한 라틴 문화권이 스페인 기업을 통하여 수용되어 왔던 점과 일본 자이카 수행된 사업이 C5는 여기 자체가 소리가 안 좋네. 응? 마이크 자체가 소리가 안 나. 저희 마이크에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스페인어 사용에 대한 언어 및 문화적 교류의 한계, 그리고 빈민촌, 소매치기 등 취업 문제가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점과 마지막으로 상하수도 시설 기준, 환경법, PPP, 투자법 등의 법률 제정이 다소 미비한 점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산업별 진출 전략입니다. 환경 분야로는 하수 처리 및 환경 분야 재정 사업 전무한 실정이므로 예비 타당성 조사 수행을 통하여 파라과이 정부 내 우선순위 사업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중남미 개발은행의 IDB를 통한 신탁 기금 방식 진행 또한 진출 전략으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한 경제 상황이 어렵지만 타겟적으로 대대적인 공공 인프라 투자를 강조하고 있는 점이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으므로 PPP, EPCF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활용한 전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ODA를 활용한 엔지니어링 프로젝트를 통하여 우리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계속적으로 강화하고 기술 세미나 및 지식 공유형 협력 사업을 통하여 네트워킹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인프라 분야로는 진입장벽이 다소 낮으나 한국에 특화된 ICT, 교육, 에너지 등 첨단 기술 분야부터 집중하여 사업을 다각화하는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현재까지 수행해온 마스터 플랜 및 우선 협력 사업 예비 타당성 조사 수행을 통한 향후 진출 전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원 확보를 통한 본 타당성 조사 수행으로 본 사업의 사업 성공 가능성을 높여갑니다. 파라과이 기재부와 IDB 내에서 본 향후 FAS 수행을 통하여 사업 순위를 향상하는 전략이 필요하고 또한 KT와 수출입은행 IDB와의 지속적 협력을 통하여 재원 확보 방안을 확정하는 과제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환경 분야에 대한 한국 진출 사례는 부족한 실정이지만 현지에서 한국 기술 및 기업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상향되는 추세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수행부서인 MOPC 내에서도 한국이 참여한 사업 모델을 최초 사업 사례로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가 높은 분위기를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한 현재 경제적 여건이 열악한 실정이나 경제 회복 시에는 본 사업이 우선 사업으로 시행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긍정적인 접근이 중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 정부의 역할입니다. 전략적 수주 개선국에 대한 우호적 정부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국가별 전담 인력을 배치하여 상시적인 모니터링 및 네트워크를 강화함이 필요합니다. 또한 단순 도급형인 사업 수주에서 사업 기획, 설계, 시공, 운영을 총망라한 가치 사슬을 확장함이 필요하고 이를 통하여 수익성을 제고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또한 MDB 등의 글로벌 공적 작은 사업은 입찰 자격 심사 요건이 매우 까다로우므로 경험이 많은 투자은행과 파트너십을 형성하는 전략적 파트너를 구축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끝으로 코로나로 인하여 전 세계적인 팬데믹 상황으로 현재 한국에서도 그간 수행되어 온 해외 사업이 매우 큰 리스크로 작용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지에서 느낀 바로는 파라과이 정부가 경기 회복을 위한 출구 전략을 계속적으로 구상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고 그리고 대대적인 인프라 투자가 가장 비중이 있는 분야가 코로나 이후에 경기 회복을 위한 분야가 될 것임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위기 이후에 큰 기회가 오듯이 본 사업 또한 향후 방안을 계속적으로 모색하여 지속적 협력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계기와 체계를 준비하는 것이 현재 필요한 요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창근 이사님 감사합니다. 파라과이에서 추진하신 하수 처리장 사업의 사례를 통해서 중남미 국가에서 사업 추진 시 유의할 사항이나 또 애로사항에 대해서 현장감 있는 목소리를 들려주셔서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두 번째 발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발표하실 분은 글로리엔텍의 박순홍 대표님이십니다. 대표님께서는 미주개발은행, IDB 한국신탁기금과 저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다자개발은행 환경 프로젝트 지원 사업을 통해서 금년에 시작이 됐는데 현재 추진하고 있는 콜롬비아 급속 소규모 정수처리 모델 사례에 대해서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대표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상보다 시간이 조금 많이 지연된 상태라 한 10분 이내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콜롬비아, 저희는 조금 일반적인 마스터 플랜이나 정책 조사하는 사업은 아니고 정수처리 모델을 시범 설치를 하고 그것을 실제로 콜롬비아와 IDB의 본 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런 모델을 만드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런 스토리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저희 글로리엔텍은 대략 11개 국가에서 마을 규모 설비를 설치하고 운영 관리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특별히 이제 방글라데시를 중심으로 사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설치하게 되는 급속 정수처리 장치는 GJR이라는 그런 모델명을 갖고 있고, 이제 같이 참여하는 경주시청이 개발한 그런 모델입니다. 고탁도 강물에 대해서 정수 성능이 우수한 그런 장치이고, 특별히 이제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에 설치한 사례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모델이 여기에 적용된 그런 사유는 한 중남미 환경협력 세미나에 또 우수 사례로 소개가 됐고, 또 특별히 거기에 이제 콜롬비아 물위생부 차관이나 또 거기 IDB 콜롬비아 대표들이 이 모델 장치를 보고 가서 거기서 이 장치를 요청을 했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또 마침 지금 콜롬비아 대통령님께서 이번에 우리나라를 국빈 방문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그게 이 사업과 잘 연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네트워크를 보시면 이제 저희 글로리엔텍과 경주시가 주관이 되었고, 특별히 이제 환경산업기술원이 사업 지원하고 계시고, 또 IDB가 상시 자문과 또 향후 본사업 재원 전달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현지에 있는 MVCT나 GWSTA라는 관련 유관기관이 콜롬비아 정부에서 저희의 통관이나 현지 여러 인프라 기초 공사를 해줄 예정입니다. 저희 한국 쪽에서는 현지 조건을 감안한 설계 인다를 도출하고 장치 설계하고 제작하고 시운전을 한 끝에 이제 설비 운송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코로나 때문에 현지에서 출장을 가서 설치하고 시운전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상당 부분은 원격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운영 매뉴얼과 원료를 제공하고 특히 이제 ONM을 가능하면 원격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콜롬비아 현지 정부는 사업 대상지 수질 조사 그리고 현황 조사를 진행해주고, 설치 대상 후보지는 사실 이미 선정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여러 가지 인프라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통관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사업 대상지는 콜롬비아의 약간 북쪽에 있는 라과이라라는 지역입니다. 거기에는 이 상당 부분 이쪽이 사막화가 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고 카리브해에 연안 지역입니다. 거기에 있는 총 3개 마을, 엘 하티코라는 마을을 중심으로 3개 마을에 식수를 공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인원은 250명 정도 되는 크지 않은 마을들인데 거기가 강물을 그대로 이제 음용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가 사업 대상지로 선정이 됐습니다. 최종 목표는 이동식 정수처리 모델을 설계하고 그 장치를 통해서 안전한 식수를 공급하고 또 그 설비를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 이 라과이아 주민들에게 안전한 식수 접근성이 확증되고 나중에 IDB 재원을 활용한 본 사업에 이 사업 모델이 정치가 적용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실제로 이제 우리가 여기 이 사업을 진행한 그런 진행 사항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사업이 진행된 게 이제 6월 중순 정도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제 약 한 2달이 채 안 되는 기간 동안에 진행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행 사항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렇게 사업 대상지를 조사를 해보니까 이 부분이 이제 실제 장치가 설치될 그런 장소입니다. 여기가 이제 그 강이 흐르는 곳이 여기가 이제 상류 쪽인데 여기서 우리가 채수를 하게 됩니다. 대략 채수지로부터 이 장치에 설치될 곳이 약 2k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 중간중간에 장치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조금 이제 어려움이 있을 만한 그런 체크 포인트들입니다. 중간에 이제 그 장치가 강을 한번 건너야 되고 이렇게 굉장히 그 커브 길들을 몇 군데 지나야 되고 그리고 중간에 이렇게 길이 굉장히 좁아진 그런 곳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콜롬비아 정부에서는 이런 길도 확장을 해줘야 되고 또 여기에 건널 수 있도록 필요하면 그 가교
그런 다리도 좀 이렇게 보완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작업들이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기간이 콜롬비아 정부 쪽에서 조금 더 기간 연장을 해달라는 그런 요청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현지에서 수질 분석을 해서 몇 가지 항목들을 분석을 했는데 색도 같은 것들을 조금 기준을 초과하는 것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지의 그런 장소에 맞게 콘크리트 기초공사 도면도 작성을 했고 필요한 또 비상 전력으로서 디젤 발전도 설계를 했습니다. 이것들을 반영해서 기초공사를 했고 실제로 저희는 그 지금 한 약 1.5개월 정도 기간 동안에 장치를 실제로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장치를 지난 2주간에 걸쳐서 시운전을 진행했고 그래서 실제로 장치가 잘 운전되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장치를 이제 발송을 하면 되는데 콜롬비아 현지 정부에서 아직 거기 길 조성이나 또 토지 계약 등의 문제가 있어서 최대한 그 발송을 미뤄달라고 해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거기가 스페인어로 쓰기 때문에 스페인어로 우리 매뉴얼들을 번역을 해서 지금 작성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이 매뉴얼만 보면은 그 운전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걸로 예상이 돼서 저희가 그 스페인어와 이 장치 운영하는 동영상을 작성을 해서 스페인어로 더빙을 해서 저희가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Hola, mi nombre purificador de agua que será instalado en 자연스럽게 una 우리가 villa del 저희 departamento de La 회사에 Guajira en Colombia. 스페인어를 하는 Este 그런 dispositivo es 인턴 móvil 직원이 y 있어서 번역을 해서 procesa agua del río 영상을 para. 제작했습니다. Hola, mi nombre es. 그리고 이제 이 사업 성과를 활용하는 그런 방안으로는 현지 여러 가지 이제 후속 사업을 발굴 하는 것인데 다행스럽게 이미 MDB 협력 사업으로서 현지 수처리 설비 지원하고 ONM 협력 강화 지원 사업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약 5,500만 불의 투자 협의가 되어 있고 특별히 그 중에 라과이아주 식수 및 위생 사업으로서 세부적으로 그 컴포넌트 중에서 농촌 식수 및 위생 시스템 확대 개선 사업에 약 1,800만 불 정도의 사업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우리 사업 규모를 감안할 때 이 설비를 약 70개 정도 보급할 수 있는 예산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에 우리가 이 설비를 잘 설치하고 운영 관리해서 기술을 이전함으로써 이 실제 본 사업에 이 설비가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추진 일정은 원래 저희가 12월 말까지 마치기로 되어 있었는데 현재 정부의 여러 가지 토목과 기초공사, 진입로 확보, 토지 계약 이런 부분들이 좀 시간이 더 필요해서 그쪽에서 12월 말까지 어떻게든 잘 마무리 짓는다고 했는데 그 일정에 따라서 더 내년 1월 또는 2월까지 연장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